안녕하세요.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세와 건강에 대한 원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란 가동, 평형, 강약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동성은 인간이 가동성이 핵심이 되어 평형성과 강약성이 이를 보좌함으로써 행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동성이 모든 관절이나 이런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이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동은 우리의 중추신경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신경 관절들이 움직이게 되고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그 관계된 관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는 허리를 지탱하는 골반이 있고 골반을 지탱하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이 두 다리가 균형이 맞아야 골반이 균형이 맞고 척추가 바로 되어서 근육이 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동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린다든지 뒤로 젖힌다든지 옆으로 튼다든지 또 책상다리를 하고 앉을 수 있다든지 무릎 꿇고 앉을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다리를 펴고 앉을 수 있다든지 이런 모든 동작들을 다 해보면은 가동이 어느 한 부위에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모두가 다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절과 관계된 근육들이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가동성을 보아서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는 강약성이 핵심이 되어서 모든 식물들은 강약성이 핵심이 되어서 평형성과 가동성이 이를 돕고 생활을 영위하여 환경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강약성이 핵심이 되지 않으면 바람이 불든지 이러면은 모든 약한 가지들은 다 부러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강약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 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조물에서는 평형성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평형성이 잡혀있지 않은 구조물은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물에서는 평형성이 그 주체가 되어 강약성과 가동성이 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쾌식, 쾌음, 쾌동, 쾌변이 잘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동을 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변을 잘 본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비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비건강. 어디가 틀어졌든지 어디가 굳어 있든지 어디가 막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절이 틀어지면 근육이 굳어지고 근육이 굳어지면 모든 것이 막혀서 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틀어지면 우리가 가동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통증이 있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굳은 것을 풀어줘야만이 막힌 것이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보면은 굳은 것만 풀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굳어지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경을 쓰게 되면 목덜미 같은 데가 뻣뻣해지고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장, 오장육부에 이상이 있다든지 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의 등줄기, 배부가 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몸에는 200여 군데의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이 변화가 오면 그 관절과 관계된 근육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이 굳어지는 이유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뒤 목덜미, 목 부분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장기관에 이상이 오면 그 내장기관의 반응점인 등줄기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굳는 것은 우리 몸에 200여 군데의 관절이 있는데 이 관절의 변화가 오면 그 관절과 관계된 근육들이 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굳어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면 충돌을 하지 않아도 삑 하고 사고가 날 듯하는 그런 충격을 받아도 우리의 모든 척추들은 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MRI 찍고 이렇게 찍어봐도 나타나지 않더라도 0.1mm만 변형이 돼도 나중에는 거기에 관계된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그 신경에 이상이 와서 우리가 내장기관에 이상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굳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관절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관절은 우리가 관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관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척추나 모든 관절이 틀어졌다는 것은 골반이 틀어졌다는 것이고 골반이 틀어졌다는 것은 두 다리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두 다리가 차이 난다는 것은 다리의 중심인 고관절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건물을 말씀드렸죠? 지붕이 샌다 해서 지붕이 올라가서 거기만 아무리 수리를 해봐도 그때는 안 셀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다시 또 새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샌다는 것은 그 건물의 기둥이 틀어졌다든지 기초가 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틀어지면 대들보가 틀어지고 대들보가 틀어지면 석가락이 어긋나고 석가락이 어긋나면 기와가 어긋나서 지붕이 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둥은 가만 놔두고 지붕이 올라가서 기와만 손질한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집을 수리를 하려면 기둥을 먼저 바로 해놓고 기둥을 바로 해놓으면 그 다음에 대들보가 수평이 되고 대들보가 수평이 되면 석가래가 바로 그런 뒤에 석가래를 바로 해서 기와를 손질해야만이 그것은 완전한 수리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다리입니다. 두 다리가 차이가 나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틀어지고 우리의 모든 관절들이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다리는 왜 차이 납니까? 다리 자체가 길고 짧은 게 아닙니다. 다리 자체는 같습니다. 대개. 그런데 우리 골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 이 고관절이 빠진 게 아니고 전위가 되면 방향이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골두가 방향이 틀어지다 이제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골두 방향이 전방으로 전위가 되면 그 다리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대봐서 짧은 쪽이 잘못됐다고 짧은 쪽을 늘리려고 힘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긴 쪽이 잘못된 겁니다. 짧은 쪽은 건축입니다. 건강한 축입니다. 그래서 긴 쪽 다리를 고관절을 바로 정위치로 해주면은 그 양쪽 다리 길이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 골반을 교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다리가 차이 나면 짧은 쪽 골반이
엎드려 보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긴 쪽 골반이 옆으로 삐져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이렇게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옆으로 틀어진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쪽이 긴 쪽입니다. 엎드렸을 때 높낮이는 다리가 짧은 쪽이 높고 옆으로 틀어지는 것은 다리가 긴 쪽이 긴 쪽으로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한 7, 80%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20, 30%는 혼합형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문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틀어지면 우리 몸이 굳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관절을 바로 해놓고 다시 말하면 다리를 차인하는 것을 바로 해주고 골반을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척추를 교정한 뒤에 굳은 것을 찾아서 풀어주어야만이 그것이 유지가 될 수 있지. 그것은 틀어진 건 그냥 놔두고 굳은 것만 우리가 1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이렇게 풀어서 그러면 그때는 풀리지만은 이 굳는 것은 언제 굳는 거니? 저녁에 잘 때 굳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안 굳어요. 저녁에 자고 나면 다시 어제는 풀려서 가벼운 것 같은데 다시 온몸이 시부득하고 불편하면 다시 또 가서 받아야 되고 이렇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습관성이 되고 만성질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이 굳었다 해서 근육을 굳은 걸 푸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그러나 속에 인대가 굳으면 이건 골치 아픕니다. 자극을 세게 받고 많이 받으면은 속에 인대가 굳기 때문에 계속 더 세게 해가지고 하나의 습관성을 이루어집니다. 절대 굳은 것을 풀 때는 강자극을 주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근육이 굳어지면은 우리 몸에는 혈관이라든지 임파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환계통 이런 순환계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막히고 다는 것은 어디가 굳었단 말이고 어디가 굳었다는 것은 어느 관절에 그 관계된 관절이 굳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기초입니다. 이 기본을 확실히 우리 머릿속에 외워둬야만이 앞으로 진도 나가는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원리에서 여기에서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 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어디가 틀어지고 어디가 굳어 있고 어디가 막혀 있느냐 이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치료법은 틀어진 것을 바로 하고 굳은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틀어진 것을 바로 해주고 굳은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면은 우리 몸의 회복은 절대적으로 인간들이나 어떤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조물주가 인간에게 주신 치유력이라는 게 있죠. 치유력.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치유력에 의해서 회복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져서 그러면 정형외과 가서 뼈를 맞춰가지고 기부스를 하죠. 그러면 부러질 때는 그렇게 아픈데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나면 저녁에 좀 덜 아픕니다. 그럼 덜 아프다 해서 그게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난 뒤에 뼈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뼈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뼈를 약이나 뭐 이것이 뼈를 붙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뼈를 붙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조물주가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치유력에 의해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 붙었어요. 회복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부스를 끌려서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뭘 해야 돼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치료는 기술자가 하고 회복은 조물주가 하고 적응은 기술자하고 본인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꼭 뼈가 부러졌다만 아니고 허리가 아프다든지 무엇이든지 할 때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속된 말로 도졌다고 그러죠. 다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3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혈액, 피죠. 그 다음에 체형, 골격, 그 다음에 체질, 근육. 피가 깨끗해야 되고 체형이 곧바르야 되고 근육이 강약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잘 균형이 잡혀서 맞아야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치는 기술적하고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적응은 누가 해요? 기술자하고 본인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기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바른 호흡을 해야 되고 올바른 식사를 해야 되고 올바른 운동을 해야 되고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 간에 과거에 어떻게 호흡을 하셨고 어떤 음식을 잡수셨고 어떤 운동을 하셨고 또 어떤 정신을 가졌냐에 따라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일의 여러분이 건강에 좌우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잘한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단전 호흡을 해야 된다 뭐 해서 호흡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음식 건강식이니 뭐니 해서 뭐 먹는 거에다만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 먹는 것만 갖고 우리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밤낮 뭐 헬스클럽이나 어디 가서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수양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총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이보다 네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른 자세가 되지 않고는 올바른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바른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음식을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제대로 흡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 정신, 바른 자세가 아닌 사람은 올바른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른 자세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 바른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바른 자세란 무엇보다도 첫째로 가져야만 하는 일은 앉고 설 때 올바른 자세를 가지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바로 서도록 지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육체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우아함, 기품, 침착, 용기 그리고 자립과 같은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미덕까지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유익들을 가져오는 데는 올바른 자세를 갖는 일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교육이란 책 198페이지에 말했습니다. 올바른 자세 가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